다음은 이제 후보자 상호 간 질의 및 답변인데 굉장히 좀 뜨거워질 수도 있어서 아주 인신공격이나 이런 건 아마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시간만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질 수도 있어서 잠시 다른 진행은 아니지만 조금 늦게 오신 내빈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의 직전 회장님 함께. 그러면 이제 후보자 간 상호 질의 및 답변은 우리 이동욱 후보님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질의 대상 순서는 이쪽 왼쪽으로 가면서 이동욱 후보님이 30초 동안 최한나 후보님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1분간 답변하시고 제가 질문을 네, 이동욱 후보님이 질문 최한나 후보님한테 네, 30초간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은 1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욱 후보님이 김태구 후보님한테 30초간 질문하시고 김태구 후보님이 1분간 답변하시고 제가 질문을 네, 그러니까 이동욱 후보님이 지금 질문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분한테 질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렇게 네 분 답변이 끝나고 나면 최한나 후보님이 질문권을 가지시고 이제 김태구 후보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 분까지 질문하시고 이해가 돼요? 다 후보님, 각 후보님들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동욱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어렵게가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질문인데, 어렵게가 이제 좀 불행한 회장 불신임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회장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또 새로 회원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새로 선출된 회장이 또다시 불신임이 된다면 어렵게는 나락에 빠질 것이다. 이게 이제 부산시 의사회의 질의였습니다. 근데 최한나 후보님께서는 이명택 집행부의 핵심이었습니다. 대변인 그리고 또 총무이사 이렇게 대변인인데 정말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또다시 그런 일의 반복이 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반성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명택 집행부가 불신임을 처리한 거에 대한 처절한 어떤 반성,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본인은 어떻게 다시는 그런 불신임 사태를 본인도 책임이 일정 부분 많거든요. 대변인이나 총무이사고 누구나 회원들 그렇게 느끼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만 이동 후보님 지금 30초를 더 썼기 때문에 다음 질문부터는 20초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한나 후보님. 아니 근데 한 1분은 해야 되지 너무 짧은데 30초. 그럼 공평하게 다 1분으로 갈까요? 네. 네, 그럼 답변도 1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한나 후보님.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탄핵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뭐 대변인뿐만 아니고 지난 집행부에 많은 분들이 저만 보인다라고 얘기하신 건 제가 얼굴이었습니다. 그로써 그 집행부의 어쨌든 성공을 제가 잘 회장님을 보필해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제가 헌신하고자 했던 거는 지난 집행부의 회장님이 누구든지 간에 의협이 제대로 힘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후배들을 위해서 돕고자 한 겁니다. 사실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보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으로 써주시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최한나는 잘해 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를 회장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김태구 후보님께서 말씀 많이 하신 게 난 비대위원장이었고 회장도 비대위원장처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많은 회원들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2월에서 5월 이 어려대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투쟁이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무슨 투쟁을 했는지 잘 기억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전면에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나섰는데 지원적인 투쟁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 미안한 마음에 회원들이 한 28억 정도 냈는데 지원조차 수사기관의 처벌 이런 부분이 좀 두려워서 28억을 전혀 지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소극적이고 투쟁도 소극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장이 돼서도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회장과 비대위는 오늘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은 조금 팩트와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지원책, 법률 지원, 생계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논의했었고, 당시 생계 지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협의회에서 당시 첫 1개월, 2개월, 첫 한 달, 두 달 동안은 그렇게 어려우신 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생계 지원에 대해서 너무 예를 안 쓰셔도 된다는 전공의 협의회의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처벌을 위해서 못했다 그러시는데, 사실 당시에 제가 의사 면허 취소까지를 각오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저 혼자만 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당시에 성금을 내신 분들까지 수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회원 보호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월 의료대는 투쟁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 그럼 소극적에서 여기까지 저희 문제를 제기하고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4만 회원들이 모였겠습니까? 투쟁의 방식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뛰두르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이 문제를 알리고 합심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주관이 옳다고 생각하면 늘 한결같이 밀고 나갈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김태구 후보님 35초 오버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좀 감안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그럼 이동 후보님. 예, 강희경 후보님께 질문. 강희경 후보님은 교수님으로서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발벗고 나서서 교수로서 여러 가지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대한의사협회장은 연습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교수로서는 훌륭하시지만 의사협회는 다양한 직역이 있고 다양한 또 지역 의사회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무 경험이 없으셔서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자신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 망하려고 하면 보통 CEO를 다른 성공한 기업에서 영입을 하죠. 그 영입된 CEO가 그 기업에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을까요? 그 기업에 워낙 일을 하시던 분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을 잘 성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협을 잘 이끌어 오셨던 여러 선배님들, 여러 동료 여러분들 만나 뵈면서 정말 이분들이 애써 오셨구나, 잘 해오셨구나, 이분들이랑 꼭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교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6개월 일한 다음에 재신임 투표를 했을 때 78%의 재신임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협 회장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하고 또 연대하고 존중하고 다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 후보님. 예, 주수 의원님은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 철폐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 100조나 되고 전 국민들의 대한민국 500조 중에 100조나 되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과연 그게 이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주수 의원님 임기가 3년인데 또 국민적인 공감을 또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뭔지, 회원들한테 자꾸 희망 고문만 하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좀 구체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 여러 번 제 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유한기한 당행제 폐지를 전제로 한 그 경쟁력 민간보험 도입이 제2기 내에는 가능하다는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우선 유한기한 당행경제 폐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뭐였느냐, 왜 유한기한 당행경제가 문제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회원들이 모두 유한기한 당행경제 폐지가 우리 의사들의 목표가 돼야 되겠다는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단체가, 그래서 그게 미래의 포럼이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유한기한 당행경제 폐지, 당행경제 무슨 문제인지 알기 시작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은 첫 번째는
요양기관 당일정제 문제점들을 모든 회원들이 알리고 그래서 회원들이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데 제 회장 임기에는 분명히 다 못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가야 될 목표점을 확실히 설정을 해서 다음 집행부가 들어와서도 그 목표점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주소 후보님 5초 쓰셨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한나 후보님부터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한 분 좀 더 뜨거워진 것 같아서 내빈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감사하고 계시는 박원구 감사님 참석하겠습니다. 최한나 후보님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저쪽 이제 김태구 후보님. 김태구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빌어서 제가 속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가 여기에 서게 된 시작이 김태구의 3월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제가 여자의사회 대표로 위원으로 참여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하셨는지도 잘 알고 그랬는데 이면태 회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좀 안팎에서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전공의 교수들과 포용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의협이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다 해서 정말 병원을 사직하고 마지막 마음을 먹기 전에 김태구 후보님께 제가 의협에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해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들어와서 우리 박단 대표나 대전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 김태구 회장님 뵐 때마다 회장님 역할 좀 해주십시오. 시도의사 회장이시고 그럴 때마다 글쎄 말이야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좀 그게 시도나 뭐 대전협이나 역할을 해줬으면 오늘의 이런 사태 오기 전에 의협이 조금 더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제가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최한나 후보님은 저랑 같이 비상대책위원회를 하셨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도 드리고 당시에 이면택 집행부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사실 질문도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면택 그 회장님의 여러 가지 뭐 품성이나 여러 가지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제 판단은 그래도 같이 가셔서 아마 서로 같이 시너지를 내시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공예배와 의대의 어떤 도움을 같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팩트와 정말 다르다. 왜냐하면 초창기 협의회장으로서 이면택 회장님을 의장님과 같이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언론 활동에 대한 자제도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모습들이 일관되지 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전공의 학생들도 사실 전공의 대표도 이면택 회장님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어서의 모임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그게 문제지 제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좀 서운한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20초 더 쓰셔가지고 지금 토탈 55초 더 쓰셔서 나중에 김태구 후보님이 질문할 때는 30초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안교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로 인생이 바뀌신 분이기 때문에 늘 저도 이해하면서 또 이제 가슴 아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24일 그 토론에도 사실은 저는 좀 미리 우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비대위 중심으로 의료계가 나가야 되고 그 건 때문에 비대위하고 조금 있는 것도 우려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도 의지를 하면서 24일을 잘 되셨으면 하는데 오늘 또 민주당의 박준희 위원장마저도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제 생각에는 어쨌든 비대위가 이렇게 결성이 됐으면은 이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으면 미리 의논은 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비대위 결정에 맞춰서 단일한 목소리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서울대는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높고 국민들이 보는 위상도 높은데 비대위하고 그렇게 보이는 건 좀 적절하지 않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제 입장에서는 전화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남기고 또 사무실에 연락해서 이러저러합니다. 지금 제가 외래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는 거 받기는 어렵고 공문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고 또 발제도 해주시면 좋겠다. 나중에 의견이 나와서 또 전화 드려가지고 발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공문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공격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곤란하였고 또 그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너무 정론이 돼가지고 모든 분들께서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셔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는 끼지 말고 감옥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셔가지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든 미팅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주수 후보님께. 후보님, 사실은 지금 계신 분 중에 제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후보님, 예, 물론 이동 후보님도 안 지가 벌써 20년 됐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주수 회장님이 나오시지 않았으면 저는 안 나왔습니다. 예,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주소 회장님의 뜻은 어떤 건지 너무 회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다 아시는 바대로 혹시라도 정부나 국민들에게 어떤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이 협회 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물론 직전 토론회에서나 할 때도 문제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도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런 후배들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 더 숙고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어쨌든 제 질문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려서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수백 번 말씀드렸는데요. 9년 전에 굉장히 잘못 저질렀죠, 제가. 그 당시에 저는 나름대로 마무리 잘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유족과 지인들이 합의서 써주고 탄원서까지 내서 그 집행령을 받았습니다. 아까 처음 오도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제 과거의 잘못이 현재 의료계를 위해서 주소의 쓰임보다 더 크다면 아마 저 선택 안 할 거예요, 회원분들이요. 회원분들이 보시기에 제 과거의 잘못보다 현재 주소의 능력이 의료계에 필요하다 생각하면 저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마이 받아들일 거고요. 제 이 과거로 인해서 회장이 됐을 때 원래도 누구 뜯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 그랬으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수 언론 중에서 가장 보수라고 하는 월간조선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월간조선에서 편집인이 제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았으면 저를 인터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싫은 사람들이라는 일부의 비난에 불과합니다. 네. 다음은 이동욱 회장님께. 이동욱 회장님은 진오비 활동할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참 인연이 깊고 동지애적으로 이 사태를 같이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난 집행부에 총무이사 여러 가지 이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기회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때 어쨌든 이동욱 회장님이 지난 집행부와 좀 뜻이 맞지 않은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모든 그 협회 중앙위원회 경기도 이사를 아무도 파견을 안 하셨습니다. 경기도 위원을. 제가 홍보위원장도 맡고 있고 회원권익위원회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뜻은 압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사회에서 회무를 잘하신 건 맞지만 이제 중앙회장이 되고자 하시니 중앙회장이 되셔서 또 어느 의사회가 뭔가 회장이랑 뜻이 안 맞다고 해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하면 누가 회장이 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집행부에 그렇게 하셨던 것에 대해 좀 설명도 듣고 싶고 중앙회장이 되면은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도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최한락 우리 후보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그때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오히려 최한락 후보님한테 이면택 회장님께 좀 얘기해서 경기도 의사회와 좀 소통을 하고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달라. 꼭 좀 리플라이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했는 게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최한락 후보님 집행부 때 마지막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최한명 후보님 그 이후로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경기도 감사님이 이동인 감사님입니다. 이면태 계장님하고 저하고 3명을 거의 충남대 선배입니다. 그 이면태 계장님 충남대 선배라서 저하고 3명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면태 계장이 바로 나갔습니다. 카톡에서. 또 그 충남대 선배인 이동인 감사님이 3사람을 또 했는데 또 바로 나갔습니다. 굉장히 무안했거든요. 저보다는 이면태 계장이 의협회장이고 저는 지역회장이면 더 큰 사람인데 어떻게 세 사람 카톡 만들자마자 나가버리고 만들자마자 나가버리고 제가 오죽하면 총무이사인 최한나 이사님한테 분명히 제가 나 대화 안 하겠다 협조 안 하겠다가 아니라 좀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이동욱 후보님 22초 오버하셨습니다. 이제 점점점 분위기가 달구어지는 것 같은데 또 잠시 그 열기를 조금 식히는 의미에서 아까 우리 내빈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그 아기령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구 후보님 이제 주도 질문. 강기용 후보님한테 먼저 할까요? 아니요. 아, 그렇죠. 저 왼쪽 분이 예. 하는데, 예. 그, 김태구 후보님은 질문 시간이 네. 아까 쓰신 시간 딱 계산해보니까 50초 드리겠습니다. 그럼 10초 만에. 네, 50초 만에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예. 예, 먼저 강기용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정부의 대화 및 토론 및 시민단체의 대화를 많이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시민단체가 과연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입장은 현재 의료계 전반의 일반적인 정서와 많이 큰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만든 단체에 해당하는 그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다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 공급자, 의료 소비자 공동행동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 단체 분들도 이 사태 초기에 의대 증원하자고 했을 때 2,000명 모자란다, 3,000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성명서를 내셨던 그 그룹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소협이라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 의료에 관심 있는 단체, 세 단체랑 저희가 그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보니까 점점 이 이해의 차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했더니 저희 말을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 소통을 충분히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진행해 주시면 네, 다음은 우리 주소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부산시 토론회에서 후보님이 회장 시절에 너무 젊은 탓에 신행 조직인 시도 회장님들과의 소통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셨고 지금은 문제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아는 한 현재 주 후보님의 연배가 전국 광역시도의사 회장님 중에 가장 많습니다. 나이 때문에 소통과 협력이 안 됐다는 주 후보님의 논리대로 판단한다면 미래에도 여전히 아래 연배인 전국 광역시 대장과 소통과 협력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 시도회장님들의 불통과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이런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 후보님 자신의 평소 캐릭터와 스타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이런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협화음은 좀 계속 피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스타일이 아마 좀 머리감에 좀 건방져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일관돼요.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고 국회의원을 만나도 그렇고 장관을 만나도 그렇고 제 태도는 일관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건방져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저를 좋아하시거나 저를 이해하는 분들은 당당하게 보인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의협회장 하면서 의사대표로서 개인 주소가 아니라 의사대표로서 누구를 만나도 제가 그분들한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을 갖춘 자가 그 자리에 가야지 리더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협회장이 된다고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갖춘 자가 의협회장이 돼야지만 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당시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이동욱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토론회에서 후보님께서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전공의 한 명당 매달 100만 원씩 10개월 동안 1,000만 원 이런 방식으로 1,000명의 전공의에 각 1,000만 원씩 지원한 결과 총 100억의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억이면 정말 대단한 금액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본받을 만한 금액이죠. 이에 질의드립니다. 100억이라는 계획을 조성한 방법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혹시 100억 모두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한 건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100억이라 그러니까 자꾸 100억 얘기가 나오는데 전공의들이 지난 10개월 동안 사직을 하고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가정이 어린 애가 있고 우유값이 필요한 신혼의 전공의들한테 적어도 100만 원도 적다, 아니면 한 2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멘토 멘티 프로그램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경기도 지역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선배들한테 직접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도 직접 후배들한테 전화를 받다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또 기상 의사들은 또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그 금액이 결코 저는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은하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회장님의 불신 사유 중 하나로 임 회장과 박당 전공의 비대위 대표를 비롯한 전공의들과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최 후보님도 이런 갈등을 방조하거나 동조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자면은 의협 인사들과 자문위원이 가입된 대화방에서 오간 일부 대화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었고, 그 대화 내용 중 박당 전공의 비대위 대표를 그 대화방에서 내보내자는 취지로 모욕적인 언사들이 오갔습니다. 혹시 최 후보님께서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셨는지요? 제가 이런 불편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최 후보께서 선거에 출마한 이후고 전공의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선거 출마를 결심하시기 전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집행부 일원으로서 그토록 전공 입장을 존중하셨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예,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협에 들어와서 한 게 그겁니다. 대전협하고 의대협의 갈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올인을 했고, 이미 그 집행부가 역대 어느 집행부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 전공의들, 학생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내는 걸 보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의대협과 대전협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이게 되는구나, 선배들이 받아들이는구나, 의협은 그렇게 바뀌고 있구나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방 캡처를 박단 위원장이 돌려서 저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대화방은 박단 위원장이 정책이사로 들어와 있는 방입니다. 거기에서 박단 위원장이 밖에서 우리 이면태 회장님하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박단 위원장은 일체 모든 회의에 안 들어오고 보기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단 위원장이 있는 걸 모르고 좀 들으면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박단 위원장이 없는 데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대전협의 위원장으로서, 대표로서, 전공의 대표로서 박단 위원장의 위상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고, 단 박단 위원장이 집행부의 정책이사로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불편한 얘기를 듣게 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회장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협과 의대협의 동의를 받아서, 지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들어와서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끄는, 그 구조를 만드는 회장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한나 후보님 25초 오버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희경 후보님 주도권 질문 시간입니다. 네, 주소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여러 이제 선배님들께 조언을 들었던 와중에 들었던 것이, 우리 주소 회장님은, 주소 후보님께서는 로드맵 주다. 그래서 로드맵을 열심히 짜시지만 실행하시는 것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예전에 회장할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회장할 때 제가 회장으로 재직하는 보궐선거 2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에 뭐 투쟁을 안 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로드맵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의협집행부가 투쟁하자고 그래갖고 무조건 투쟁이 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16개 시대장님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줘야지만 투쟁이 되는 조직인데 그러한 16개 시대장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서 제가 로드맵 주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뭐였죠? 오케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제가 의협회장할 때 결정적으로 주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드맵 주라는 얘기할 때 얘기는 결정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약사법 하나를 통과시켰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로드맵만 째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저에 대한 음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면 그대로 앞으로도 투쟁을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면 상황이 해결될까 여쭤보고 싶고요. 또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여러 방면으로 대화를 하고자 했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동욱 후보께서는 어떤 다른 비난을 받지 않고 대화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투쟁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외치는 구호가 서울역에서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의대생들이 학교 못 간 지 1년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깜짝 놀랍니다. 1년 동안 학교를 못 갔습니까? 여기 모인 전공의들이 1년 동안 한 자리 더 떠났습니다. 구호가 그겁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의대생 학교로 돌아가는데 국민들도 동참하라. 동참하라. 국민들도 동참하라.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국민들도 동참하라. 이런 구호를 저희들이 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현재 상황을 홍보하고 굉장히 큰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쟁을 위한 투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명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협회장 후보가 되겠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음해와 무고가 난무하는 그곳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렇겠습니까? 우리 동료 회원분들이 계시나 곳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진짜 후보가 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시면서 그것을 사실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대 전공의 학생들이 집회를 얼마 전에 최초로 했었는데요. 마침 저희도 그때 같은 시기에 대학로에서 집회를 하기로 계획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쫑이 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혹시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 여쭤봤더니 결국은 그 친구들의 해석은 제가 얹히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전에 이제 집행부가 받았던 여러 가지 오해 중에 예를 들어 지식의 갈등과의 문제 비슷한 사례가 아니었을까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홍보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특히 우리 지식개파 이재용 선생님은 너무나 회원들에게도 또 많이 지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리고 그런 또 이제 그런 것이 또 이제 외부로도 나와서 많은 회원들께서 도대체 회무를 어떻게 하길래 그러는가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밖에서 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의협은 도대체 뭐를 하길래 홍보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하면은 왜 줘? 왜 그걸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와봤더니 의협 중앙회무를 하신 분 거기 직원들이 100명이 집행부는 계속 바뀌고 자기들은 무슨 100년 전쟁하는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많은 상황이 대처가 돼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스트인 그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그게 집행부가 바뀌면 요번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들도 대략에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다시 회장이 돼도 그 기본적인 거는 회원들의 회비로 된 회관의 그런 그 기본 업무 100명이 넘는 업무들의 이것을 100% 다 쓰는 쪽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자문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저희가 지난번과 같은 그런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제가 그건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한나 의원님 30초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 발언, 아니, 마무리 발언 때 아마 페널티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 김태국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입시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수시 합격자들은 이미 합격 통지를 다 받았고 정시 학생들도 수능 점수를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합격권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이 합격증을 받은 친구들 그리고 합격권에 들어있는 친구들 다 결국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피해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 총장들께서 전권을 발휘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수시 2월을 안 한다든지 정시를 가능한 한 좀 줄인다든지 특히 충북대나 지역에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학에서는 교육이 가능한 수가 이 정도다라고 제대로 밝혀서 그 정도로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 후보께서는 2025 입시 중단만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입시 중단을 이야기한 것은요,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정부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게 결자 해지였습니다. 지금 그 원칙은 저는 변함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 단체, 전공의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시 모집 중단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라입니다. 물론 수시 정시가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흘러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가 이 끝까지 지나가고 나면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커다란 원칙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고, 어쨌든 10년 후에 의료 붕괴가 망가질 것은 누구나 다 자명한 사실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같은 총의를 모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총의를 제가 모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같이 그들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후보자 상호 질의 및 답변을 하실 질의권은 주소 후보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좋은 위치에서 질문을 해요, 제가. 다 공격과 공격했을 줄 아는데, 이 상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생각한 건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동욱 후보님, 제가 봐도 대단하신 게 거의 1년 동안 거의 길거리 수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끈기 하나,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쭙고 싶은 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끝날 때랑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출근길 투쟁했을 때 전공이나 의대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출근길 투쟁할 때 전공의 의대생들이 한 50여 명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2명, 3명 전공의들이 굉장히 샤이하고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와서도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전공의들 보셨을 겁니다. 피멍이 들고 그들이 샤이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우리보다 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쟁을 하루 오히려 왕창 줄죠. 1년 동안 투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회의해 보십시오. 첫날은 많이 나오지만 점점 줄어서 동력이 없어도 한 달 이상 하기 힘듭니다. 근데 저는 계속 더 많이 증가했고 전혀 줄지 않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분째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이동욱 후보님 지금 말씀한, 재질이가 되는 거죠. 아니. 코멘트 하는 거예요. 코멘트도 아니. 네, 넘어갈게요. 이상. 네. 저 최한나 후보께 여쭤볼게요. 최한나 후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토론에 갔다 항상 저기 그 모두에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어디 저기 그 숙면에 가서 하시는 말씀 중에 본인은 이명태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의협을 위해서, 의료계를 위해서 이명태 회장 집행부에 본인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치가 동등해야지 가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의협 집행부라고 무조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명태 회장을 찍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명태 회장 말고 다른 가치가 동등한 후보가 있어 찍었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가치가 다른 이명태 회장 집행부에 들어서 일을 하는 게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제 가치는 의협이 바로 서는 겁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겁니다. 누가 회장이 됐어도 저는 병원을 사직하고 후배들을 돕겠다고 들어왔을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그렇게 6개월을 해봤지만 의협 내부가 이 논의 구조, 결정 구조, 일하는 구조가 정말 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겠구나. 정말 완전히 떠나려고도 생각했지만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장으로 쓰신다면 제가 대변인으로서 방송 나오려고 병원 그만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제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 저처럼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이 판국에 후배들이 지금 저렇게 나가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저 회장하고 난 안 맞아, 저 이러고 있을 줄 모르고 다 저처럼 누가 회장이 되든 의협을 중심으로 모일 줄 알고 저도 던진 겁니다. 저를. 아니더군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이제는 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누가 회장이 되든지 간에 뭉치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후보께 질문 드릴게요. 김태우 후보가 매번 모두 발언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도 나서지 않은 2월 달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래서 본인은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의 희생을 감사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금년 2월 달에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분이 김태우 회장 혼자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시에 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행되다 보니까 입후보하신 후보님들까지 후보군에 올라온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시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면허 취소까지 다 고려해야 될 아주 위중한 시기였기에 저는 후보님들께서는 협회장님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부가 없이 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순수한 입장에서 사직 전공의의 아버지로서 12,000명의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의대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겠다는 일념으로 나섰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인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24년 전 의정대변할 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후배들한테. 우리 모두가 의사협회의 대변인이 되자. 본인의 가족을 설득시키고 주변에 있는 지인을 설득시키고 친구를 설득시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의사사회, 의료계의 문제점들을 이해할 것이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국민들의 현재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돈 조금 내고 언제나 병원 갈 수 있고 그냥 아프면 그날 당일날 가서 MRI 찍고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절대로 설득과 이론적인 협상으로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 얘기드리지만 우리 얘기를 저들이 국민이, 언론이, 정치인들이 들을 때까지는, 들을 자세가 될 때까지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전히 강인 교수님은 우리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죠?
네, 저는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저들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우리에게 가진 불만 이렇게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훨씬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분 진료 불만이시죠? 사실은 저희도 3분 진료 불만 아닙니까? 3분 진료 왜 나왔습니까? 수가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수가 충분히 올려주면 그리고 그 1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케어받을 수 있고 꼭 필요한 환자들만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게 사실 우리도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왜 상급종합병원만 찾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 만들어주고 1차 의료기관에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우리 후보자 상호간 질의 및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